현재 달러 환율은 최근 외환, 금융위기의 신호로 해석돼 1,300원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3일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환율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는 부담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물가 인상, 중국 봉쇄, 미국 달러 환수로 인해 닥쳐올 국제금융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 27%로 가장 낮고 스위스 139%, 홍콩 134%, 싱가포르 102%, 대만 91%, 사우디아라비아 59%입니다. 스위스는 GDP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외환 보유고는 2배 이상 많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만은 GDP 91%의 외환 보유고 비축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물론 현재 외환 보유액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충분한 편이지만 안정적인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3년에는 4.5%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6월과 7월 미국 기준금리의 연이은 인상으로 전 세계에 풀린 6조 달러가 환수됩니다. 자주 국방처럼 외환시장도 우리가 자력으로 한국 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세계 5위이며 GDP는 세계 9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 이하로 30위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600원으로 상승하면서 위험했습니다.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미국 방문과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일 통화 스와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없습니다. 한국은 1,300원 환율 상승이 국제금융위기에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한국은 2008년과 같은 국제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화 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돈을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국 돈이나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만큼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는 추가적 수단인 셈입니다. 미국은 달러 자금 유출로 인하여 어려움에 닥친 신흥국들의 위기가 선진 경제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 스와프를 이용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주요 신흥국에만 제공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한국 외에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총 9개의 주요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자 양국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19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은 오는 15일에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즉 주요 20개국과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19일에서 20일 방한합니다. 옐런 장관은 19일 추경호 부총리와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19일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 최근의 세계 경제, 금융시장 상황, 글로벌 정책 공조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들 한미 재무장관은 양국의 경제, 금융 협력과 G20 등을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대책과 러시아 제재 등의 사항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한편 옐런 장관이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통화 스와프 재개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 간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씀하셨다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만남에서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옐런 장관 방한 때에 면담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끼리 맺기 때문에 재무부 업무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옐런 장관과 면담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을 때에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한국을 도왔던 시티그룹 고문인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등 모든 지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통화스와프에 사활을 걸었던 만큼 이번에도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도 리먼발 금융위기임에도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었던 건 한미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말 한미 통화스와프가 재연장됐으면 지금의 위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자 정치적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에 환율은 상승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의 손실은 확대될 것이라며 보유고의 손실은 외환위기의 사전 신호이기에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환율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 외환 보유고를 2배 증액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 6조 달러 환수로 인한 긴축 발작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긴축 발작이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와 증시 등이 급락하는 사태를 말합니다. 이어서 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 정책은 한국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 보유고 2배로 확대, 현금 비중 30%로 늘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가 복원된 만큼 2021년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한일 관계도 과거사 문제는 미래 세대에 맡기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한 야후 재팬의 일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연봉이 일본을 넘었다고 피식하던 조선민족이에요. 키읔키읔키읔 1달러 1,500원까지 힘내세요. 키읔키읔 스와프는 응접실에서 하세요. 일본에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그래도 다케시마에서 철수와 그동안의 배상, 소위 위안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등의 허위에 근거한 소동에 따른 국가원수의 사과, 그걸 하고 나서 생각해 볼게. 다만 반대가 많아서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다케시마를 반환하지 않으면 무리입니다. 절대 안 돼요. 우선 위안부상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상자위대 대잠 초계기 레이더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그리고 대마 불상 미반환 문제의 해결입니다. 게다가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즉각 중단한다라는 최대 중요 과제를 제쳐놓고는 이런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통화스와프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멈추려면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도 한국에서 자금을 당장이라도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그렇게 친했나요? 더 친한 중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통화스와프 체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절로 배가 부른 든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